자기계발 책 중에 뜬구름 잡는 소리 가득한 의미 없는 책 말고요, 직접적으로 돈 버는 데 도움되는 책 베스트 5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역행자도 괜찮은데요, 자청책이라서 추천하지 않고요. 자, 5가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퓨처 셀프도 괜찮은데요, 그 신영준 박사님 책이라서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예, 첫 번째, 레버리지는요, 무슨 책이냐면 천국에 대한 책이에요. 종교서적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천국과 지옥 둘 다 젓가락이 2m짜리를 준다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깔려있고.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2m짜리 젓가락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 관절을 뽑아가지고 막 자기가 먹으려고 막 이런다는 거야. 그런데도 못 먹지. 천국 가도 똑같이 2m짜리 젓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때요? 서로를 먹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레버리지라는 책이 무가치한 일을 타인의 노동력에게 전가해라, 이걸로 인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레버리지는요, 다양성에 관한 책이에요.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무가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가치 높은 일을 하고 이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과 교환하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생각하기 싫고 단순 반복 작업하고 따로 내가 어디 퇴근하고 재밌는 TV 보고 하는 거, 나는 그게 행복이야. 그런 사람들 필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요, 나는 단순 반복 작업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어. 나는 12시간, 13시간 일하더라도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무가치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서로 원하는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 자기계발하는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삶과 일을 분리해가지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가는 상태에 대해서 되게 안 좋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내 삶의 목표 자체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최상위 가치인 경우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향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 삶의 최상위 가치가 성장 욕구에 있고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에 있어. 그런 사람이 남들이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는 불행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행복한데 나는 행복이 왜 안 오지?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있는데 왜 행복이 안 오지? 이렇다는 거예요. 남들 좋은 차 사고 이러면 다 행복하다는데 왜 나는 좋은 차 사도 행복이 안 오지? 남들은 여행 가면 행복하다는데 왜 나는 여행 가도 행복이 안 오지? 남들은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이런 게 자기의 행복이라는데 왜 나는 그래도 행복이 안 오지? 그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할 때 남들은 다 불행하다 그러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희 채널에 많이 있죠. 근데 어쨌거나 자기가 그렇게 행복하다 그래서 남들도 그렇게 행복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성장을 뽑아내는 방법, 그게 바로 레버리지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레버리지라 그러면 뭐 대출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레버리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것, 비전에 따라 제가 살아가는 삶을 정하는 태도죠. 레버리지에 대한 모든 기술이 담겨있는 그 책,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강추입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저는 레버리지만 읽어도 사실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만 해결한다고 해도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부족한 거,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돈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나요? 매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죠. 비용이랑 뭐 빼요? 우리가 원가, 판관비 뭐 이런 거 빼면은 영업이익 나옵니다. 영업이익에서 뭐 빼요? 세금 빼고요. 영업외 이익, 비용 이런 거를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 그 다음 뭐 나와요? 당기순이익 나와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윗단이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탑라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매출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요? price 곱하기 quantity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죠. 이 지식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책 V 추월 차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방식이 나와 있냐면요. 이 단기 순위 또는 이 프라이스 또는 Q에다가 어떤 우리가 PER을 곱함으로써 기업을 매각해서 기업 매각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부의 추월 차선을 모두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P와 Q에서 이 Q를 만드는 이 구조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부의 추월 차선이고요. 이 Q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이 부의 추월 차선과 같이 보면 좋은 책, 바로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Q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게 2번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구조를 모르고서는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없단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추월 차선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P 더하기 Q인가요? 1 더하기 2인가요? 아니 곱셈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곱셈의 세계로 진입해라. 실제로 P 곱하기 Q도 곱셈으로 작용하고요. 여기서 더하기 빼기로 작용하는 거 뭐예요? 비용 줄이는 거. 우리가 이게 뭐죠? 절약. 그쵸? 영업의 이익, 비용 이런 거 줄이는 거 뭐예요? 이거 저축, 뭐 금리 협상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부의 추월 차선 공식에 세금 줄이는 방법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국에 또 확 커지는 게 뭐예요? 단기 순이익에다가 PER을 곱하잖아요. 그럼 이 업종 배수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팔 수 있는가, 그런 것들까지도 이 구조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이 방법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M&A 관련된 책이 있어요. M&A 관련된 책이 있는데 류호연 회계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류호연 회계사님이 쓴 M&A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매각하는 방식에 대한 책인데요. 요거를 읽으면은 이 부의 추월 차선이 더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여기 마케팅 설계자랑 M&A 거래 기술에 대한 거, 요런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몇 %일까요? 무의식의 행동 93%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하는 행동 얼마예요? 7%예요. 이 93%를 우리의 가치, 우리 첫 번째 뭐 했었죠? 레버리지. 우리가 주요 가치만 한다 그랬죠. 주요 가치, 비전. 여기에 맞는 걸로 우리는 원래 7%밖에 못하는데 93%의 무의식까지도 이 가치에 일치시키자. 그 방법이 나와 있는 기술에 대한 책,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저 이 책 너무 좋아해요. 뭐예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언제 도움이 되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의 93%의 창고에서 이 7%를 넘어서는 이 힘을 가져오는 방법,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꿀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줄게요. 바로 빈도를 올리는 빈도를 올리세요. 뭐예요? 원래 어떤 사람들은요, 운동한다 그랬을 때 갑자기 엄청나게 빡세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 이제 매일 아침 6시마다 일어나서 달리기 할 거야.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알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날 6시에 내가 눈 뜰 수 있을까? 절대 안 합니다.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아침에 일어날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걸 했지? 그러니까 그냥 안 하게 돼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스스로를 설득. 그리고 설득 당해. 왜냐면 나는 설득 당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설득하니까. 그죠?
그럼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처음에 빡세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습관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주 하게 될수록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어떤 거냐면, 자, 이거 돈 버는 것도 똑같아요. 돈 버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월급이 있습니다. 월급이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 월급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식비, 교육비, 그다음에 의복비, 교통비, 주거비, 그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의복, 화장품비, 생활용품, 그런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다음 기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한 요런 항목들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월급이 예를 들어 300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이 각자에 대한 항목들이 이미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어차피 쓸 돈이라는 거예요. 쓸 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어떤 걸 넣냐면 스카이 콩콩 비용. 스카이 콩콩을 판다고 해볼게요. 갑자기 어른들한테. 살면서 내가 스카이 콩콩 비용이 잡혀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쓸 돈을 어차피 내가 교육비를 쓰는데 아니면 어차피 식비를 쓰는데 뭘 먹을까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비즈니스예요. 어차피 내가 음료수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어차피 콜라를 먹는데 이거를 탄산수로 바꾸는 작업, 이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아예 콜라를 이미 소모하고 있는데 거기에 탄산수를 더하게 하는 거는 엄청나게 뭐예요? 힘든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D 오큘러스라는 게 있어요. 3D 비디오. 그럼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는 거야. 그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제가 밥그릇 깨기라고 표현하는데 밥그릇을 깰 수 있는 누군가가 없으면 이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런 새로운 게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근데 심지어 이 가처분 소득은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늘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국가가 부유해질 확률이 있어요? 있어. 근데 우리의 24시간은요? 어느 날 24시간이 27시간 될 확률이 있어요? 지구의 자전이 천천히 느려지고 있다는데 앞으로 한 20억 년 뒤에는 20억 년 뒤까지 살아남을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인간은 끼케야 100년 살잖아. 100년 사이에 24시간이 25시간 될 확률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전 속도가 느려질 확률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미 시간이 다 쪼개져 있어. 우리가 모두가. 그쵸? 수면, 식사, 취미, 등등등으로 다 쪼개져 있어. 근데 우리가 안 하던 걸 처음부터 그냥 떵 이만큼 넣으면은 나머지가 다 영향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거면 이 나무 토막에다가 어디다가 이런 작은 핀 같은 걸 하나 박아가지고 망치로 통통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표가 이렇게 꽉 차져 있으니까 망치로 통통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만큼만 넣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뭐라 그래야 돼? 그거 있잖아요. 이거 빠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얘를 늘려야 돼. 이거를 늘리는 게 24시간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이 빈도로 가져야 된다. 이 실 같은 얇은 시간을 넣고 그것에다가 긍정적 피드백을 느끼면서 피드백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빈도예요. 빈도. 우리가 이 실 같은 이 못을 꼽는 거, 이 빽빽한 통나무에, 빽빽한 24시간의 통나무에 이 실 같은 이걸 꼽는 방식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빈도를 높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빈도를 높임으로써 이것이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 2문장 읽기. 그거 몇 초 걸려요? 이거에 영향 줘요? 안 줘. 근데 2문장을 읽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한테 고향감을 준다니까. 그런 걸로 긍정적 피드백이 되면 얘랑 이제 비교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작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시작이라는 게 왜 중요해요? 이거 얼마야,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이거 1,000원에 샀대. 그럼 그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몰라.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생수를요, 일단은 내가 이거 비싼지 싼지 몰라. 이거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2,000원 좀 비싼 거 같으니까 예를 들어 1,000원이라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몰라. 근데 1,000원에 이거를 내가 사서 먹었어, 이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친구가 샀대요. 1200원에 샀대. 그러면 걔는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산 거예요? 방금 전까지 판단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애가 800원에 샀대. 그럼 걔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산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판단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야. 시작도 안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같은 의미에서 이 실 같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보다 못한 것들을 줄이면 되잖아. 그 줄이는 방법 어디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어디 써놓지를 않았네. 이거 얘기만 하면서. 이 방법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의 진짜 가치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갈게요. 네 번째는 마케팅 설계자입니다. 이 책도 진짜 좋은 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김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김치, 시어머니. 김치와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고객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요를 느끼지 않은 거를 아무리 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감사함이 없는데 선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감사함이 없는데 아무것도 줄 필요 없어. 감사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감사함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제가 그 시어머니 김치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 이제 막 엄마랑 막 얘기하고 집에 갈라 그러는데 김치를 딱 담아서 주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했는데 너무 맛있게 됐다. 내 트렁크에 넣었다 쏟아질 것 같은 거야. 아니면 이거 우리 집에 김치 냉장고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고마워요? 안 고맙잖아,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어요. 라면이 매콤한 걸 먹어. 그러면 어때요? 김치가 너무 땡기잖아. 그때 주는 김치는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 원하지.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구조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욕구가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계 방식.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퍼널, 깔때기라고 표현하죠. 깔때기, 퍼널.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제가 옛날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 저 고등학교 친구 한 명 온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알고 보니까 삼성생명 다니는 친구였어요. 보험을 사달라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친구가 결혼식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반가워 이랬는데 이거 암보험이야 이렇게 했다면 제가 가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설계 원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죠. 고객에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순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순서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 메시지를 이렇게 뿌리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여기서 이탈이 나온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응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거는 책값 이상은 무조건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책이 이거였고요. 다섯 번째 책은요, 우리가 아까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P 곱하기 Q라고. 이 P를 만드는 방법.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한테 많은 한계점이 있는데 나는 A라는 한계점 때문에 안 돼, B라는 한계점 때문에 안 돼, C라는 한계점 때문에 안 돼.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A, B, 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P를 만들어낸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돌연변이라고 부르자. 그럼 돌연변이의 특징을 어떻게 분석하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 걸로 내재화를 할 것이냐. 이 일련의 프로세스가 담겼습니다. 이 5가지의 프로세스가 뭐냐면, 첫 번째 돌연변이, 두 번째 분해. 도대체 돌연변이의 포인트는 뭐였냐? 어떻게 A, B, C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해낼 수 있었을까? 분해 이후에 학습. 돌연변이 수준으로 우리가, 돌연변이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가 이 만들어낸 구조로 인해서 어떻게 그것에 준하는, 우리가 부가티는 아니더라도 포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학습 이후에 고빈도, 이 학습된 것을 어떻게 해서 시스템화하고 고성과의
고성과의 반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주 일반적인 성공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요, 바로 이런 우리가 표준 정규분 포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끝에 있는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상단, 우리가 평범의 상단에 있는, 평균의 상단에 박혀 있는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결국엔 회귀하게 됩니다. 많이 벗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회귀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상단에 있는 값들은요, 회귀가 잘 안 일어나요. 계속 이 상단에 박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방법이 담겨 있는 책. 5번째 책입니다. 슈퍼 노멀이라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 뭐였죠? 레버리지. 이건 가치에 대한 책이다. 두 번째 책 뭐였죠? V 추월 차선. 이건 구조에 대한 책이다. 세 번째 뭐였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건 지속성에 관한 책이다. 네 번째 뭐였죠? 마케팅 설계자 Q에 관한 책이다. 5번 뭐였죠? 슈퍼노멀. 이건 P에 관한 책입니다. 바로 이 5가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자면요, 이 슈퍼노멀이라는 책은요, 제가 쓴 책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